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중개실무 제15강 시간으로서 1.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2. 운영규정의 승인과 변경 3. 의무 4.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 체계도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하는 것은 누가 지정을 하냐? 자, 지정을 해야겠죠.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 지정 목적은, 자, 이 거래정보망에 지정하는 목적, 이게 제일 중요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데, 그 지정하는 목적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입니다. 자, 핵심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중개의뢰인 상호간 다 틀린 내용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입니다. 상호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두 번째는 자 상호간 정보 공개이고 첫 번째 지정 목적 첫 번째. 두 번째는 유통을 촉진하는 겁니다. 유통 촉진. 자 부동산 거래가 잘 돼야 건설업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내수 경기가 진작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와요. 자, 그래서 유통촉진. 세 번째는 부동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자, 거래질서 확립.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지정을 합니다. 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이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자, 그런 요건을 갖춘 자가 이제 지정 신청을 해야겠죠.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의 지정을 받은 자를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정보망 지정 신청을 해서 이거 지정을 받은 자. 자, 지정을 받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부동산 거래정보망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바로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지정을 받았을 때는. 자 그러면 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한 지정 요건. 자, 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한 지정 요건이 있어요.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정 신청하는 사람 중에서 요건을 갖췄을 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자, 일단 부가통신사업자여야 돼요. 부가통신사업자인데 이건 뭐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것이고, 자, 어떠한 요건 4가지를 갖는데 그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 이용을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몇 명? 500명 이상이고, 자,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합니다.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하였을 거. 자, 전국적으로는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몇 명 이상?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용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입하고 이용 신청할 거. 첫 번째로. 자, 두 번째는 정보 처리 기사 1명 이상 확보할 거. 정보 처리 기사 몇 명? 1명 이상 확보. 1명 이상이니까 2명이든 3명이든 상관은 없어요. 자, 세 번째.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거. 자,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거. 네 번째.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거. 예,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죠. 이거 다 부터로 하는 거니까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거. 확보. 이 네 가지 부가통신사업장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이 네 가지를 확보해만
지정 요건을 갖추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정 요건을 갖춘 사가 이제 지정 신청을 합니다. 말로 하나요? 아니죠. 신청서 제출하고 첨부 서류를 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 문서에 의해서 하죠. 그러면 지정할 때 내는 서류, 법인과 개인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 자, 지정 신청 서류.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지정 신청 서류를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지정 요건하고 다 똑같아요. 이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지정 신청 서류는 앞에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거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자, 일단 신청서를 내야겠죠. 자, 신청서에 플러스 다음의 서류를 서류를 첨부하는데 이 첨부하는 서류를 보는 겁니다.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제출한다? 지정권자, 즉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어떤 서류냐? 이 첨부하는 서류. 첫 번째,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서 및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4번. 그렇죠. 아까 1번에 해당되는 거. 그거를 증명하는 서류예요. 자, 500명 이상, 2개 시도에 각각 30명 이상씩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만 가입, 이용하겠다는 신청서. 플러스 이들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알아야 되니까 등록증은 4번. 등록증 4번. 요 인원은 이거랑 똑같으니까 따로 안 적겠습니다. 첨부서류. 자, 두 번째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4번. 그렇죠.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써야 되니까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그 자격증을 낼 수는 없고 복사하는 거. 4번 있죠. 4번. 4번을 제출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4번. 세 번째는 답 나오죠.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예, 제출하면 됩니다. 네 번째, 이거 컴퓨터 시설 설비 확보해야 되니까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 주된 컴퓨터의 성능과 용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 용량 그리고 성능. 요거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서류. 다섯 번째는 요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했잖아요. 항상 부가통신사업자.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즉 부가통신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자, 이 서류들이에요. 서류. 즉 이 5가지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이제 지정을 합니다.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즉 지정신청서 접수를 받은 경우죠. 받으면 국토교통, 자, 이제 신청서를 받았어요. 자, 이제 국장이 이러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부가통신사업자가 부동산 거래정보만 이용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거래정보 지정 신청을 했어. 그러면 이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야죠. 다 검토하고 지정 기준에 이제 검토를 했는데 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적합하면 30일 이내에 검토해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해야죠. 지정을 하고 며칠 이내? 30일 이내요.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에 기재를 하고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하는 겁니다. 교부. 마지막 순간에 너 이제 거래정보사업자를 인정하겠다. 그렇게 교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부동산 거래정보망 지정 받겠다고 지정 신청해서 그 사람이 거래정보사업자가 됐어요.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돼서 열심히 거래정보사업을 하는데 뭔가 법을 어겼어. 거래정보사업자로서 법을 어깁니다. 잘못을 하거나. 그러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장관이 잘못했을 때 정보사업자가 잘못을 하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지정을 했는데 너 잘못하니까 지정 취소한다. 더 이상 사업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그 중요 글자는 우리 교재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운영, 정보. 거짓, 운영, 정보는 1년 이내에 사망하지. 자, 이렇게 중요 글자만 따놨습니다. 거짓은 뭐냐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거예요. 어떤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경우는 지정 취소합니다. 이게 다 임의적인 취소 사유예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운영 규정. 자, 운영 규정과 관련된 거예요. 운영 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운영 규정하고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세 번째,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 경우. 정보를 공개를 하긴 했는데 잘못 공개한 거예요. 어떻게?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자, 정보를 잘못 공개한 경우죠. 잘못 공개.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고 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 첫째는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한 거고 두 번째는 다르게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별 공인중개사마다 차별적으로 누구 건 잘해주고 누구 건 공개를 안 한다든가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되고 한 경우, 이런 경우 정보를 잘못 공개한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위반 시 이건 벌이세입니다. 이런 정보를 잘못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벌이세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네 번째 1년이는 뭐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거예요. 설치도 안 하고 운영도 안 해. 설치는 했는데 운영을 안 한다든가.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1년 이내 지정받은 날부터. 그러면 지정을 취소해야죠. 자, 다섯 번째,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을 한 경우. 법인이라면 이제 해산이 되겠죠.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는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 거래정보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이럴 때는 다 지정 취소합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사망이나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뭘 한다? 무조건 지정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해명할 시간을 줘야죠. 그래서 이때는 청문이라는 걸 실시해야 돼요. 청문. 들어보는 거죠. 그 사람이 해명할 수 있는 시간.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요 사망이나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을 따로 실시할 필요가 없죠.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법인이 해산됐는데 끝난 거죠. 그러니까 요 네 가지는 청문, 요 사망 해산은 청문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정보망 지정받아서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면 뭘 만들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운영 규정, 그렇죠. 이게 사업 규칙이에요. 규칙, 내부 규칙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 운영 방침을 말하는데 이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자, 지정받은 날이니까 지정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정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즉, 운영 규정을 제정을 해갖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변경할 때도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걸 좀 공부했고, 다음 이 운영규정에 대한 것, 방금 설명한 운영규정의 승인과 변경에 대한 걸 공부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의 의무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그 이용하는 사람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무는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예요.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거래정보망을 이용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자, 하나씩 따져보면, 첫 번째,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자, 정보공개 의무죠. 정보공개. 이게 핵심입니다.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자, 하는데 다르게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르게 공개를 하면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자, 차별적으로 공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차별적으로. 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위반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이걸 위반하면, 자, 이런 걸 위반을 하면 위반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벌이 무서워요. 자,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거 첫 번째는 정보공개 의무고, 두 번째 운영규정을 준수해야죠. 그런데 이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운영규정을 또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정 취소도 가능하고, 지정 취소는 임의적이니까 취소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또는 지정 취소와 더불어 동시에 또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어요. 지정 취소 안 하고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자, 그리고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공개를 하는데 거짓 공개 안 된다는 얘기죠. 정보를 공개하는데 거짓 공개 안 되고,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되고,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거래가 완성이 되면 이를 지체 없이 바로란 얘기예요.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알려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거래정보사업자가 그거를 말소시킬 거 아니에요. 정보를. 왜? 이제는 더 이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거래가 완성돼서. 자, 그러면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가 완성됐는데도 지체 없이 통보를 안 해. 자, 이런 걸 위반을 했다고 치면, 자, 이 위반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법적인 제재가 가해집니다. 어떤 제재? 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 사실을 미통보한 경우에 등록관청이 6개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뭘 한다?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자, 이렇게 의무, 즉 거래정보사업자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그 의무를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거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어떠한 체계를 갖고 이제 이용을 하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매도 의뢰인이 있어요. 매도. 중개 의뢰인 중에 매도인 측을 매도 의뢰인이라고 합니다. 자, 매도 의뢰인이 물건을 매도 의뢰합니다. 자, 1. 매도 의뢰를 해요. 누구에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하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편의상은 A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의뢰를 하면,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물건을 공개합니다. 정보. 두 번째, 물건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어디다? 바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매수 의뢰인이 있어요. 자, 내가 어떠한 집을 사고 싶어. 근데 매수 의뢰인이 또 의뢰를 합니다. 이건 매수 의뢰예요. 의뢰를 하면 개업공인, 이번엔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B가 의뢰를 받았습니다. 받고 이 사람이
아니고 3번입니다. 이제 순서대로 해야 돼. 1, 2, 3, 4. 검색을 합니다. 물건을 쭉 검색을 해요. 검색을 했는데 발견했어. 이 물건. 매도 의뢰인이 올려놓은 정보를 검색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소개를 해야죠. 자, 적합한 물건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해.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좋다고. 그거 괜찮으니까 내가 한번 살 의향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B 개업 공인중개사가 A 공인중개사에게 자, 매수인이 있다고 연락을 합니다. 자, 매수인이 있습니다. 파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A 개업 공인중개사가 7번째 매도 의뢰인에게 매수인이 있다고 연락을 합니다. 자, 매수인이 나타났습니다. 파시겠습니까? 팔겠다고 하죠. 팔려는 의향이 있으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A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B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거래를 하죠. 만나갖고 흥정을 해서. 자, 거래가 성립이 됩니다. 거래가 됐어요. 거래 성립이 됐어. 그럼 거래가 성립되면 어떻게? 지체 없이 자,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를 매수 측에서 올린 게 아니라 매도 측에서 올렸으니까 매도 측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이 체결됐다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정보망이 회사에서 그 정보를 지워버려요.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거래정보망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